보시면요, 요즘에 차 바닥에 매립하는 게 아니고 차체 바닥 위에 띄워서 배관이 차에서 시작하는 차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거는요, 절대적으로 하면 안 되는 작업입니다. 왜냐? 튜닝법 자체가 이걸 금지하고 있어요. 자, 지금 보셨던 이 튜닝법에는요, 배관의 시작은 밖에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차체 내부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은 안 된다. 왜냐?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문제가 생겼을 때, 이상 증상이 생겼을 때 사고가 날 수 있다.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문제예요. 이런 설치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캠핑 카카카입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영상은 스타렉스 이제 프리미엄 모델의 에어컨과 600A 인산철 배터리, 그 다음에 뒤에 슬라이딩 서랍장을 추가한 모델입니다. 우선은 이제 침상부터 살펴보면은, 침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체형 쿠션입니다. 그래서 나무 위에 매트리스를 얹어 드리는 게 아니고 나무 위에다가 일체형 쿠션을 씌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물건을 꺼내고 할 때 이 쿠션 치우고 나무 들어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조금 있죠. 그리고 쿠션이 왔다 갔다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고, 그런 이제 불편한 점을 개선을 시켜 놓은 모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쿠션을 함으로써 엄청나게 편리하고, 그 다음에 실제 사용을 해 보시면은 이 높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매트가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조금 두껍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높이가 조금 올라오게 되는데, 그런 점들까지도 이제 해결이 다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실내에 앉아서 캠핑카가 머리가 닿으면 안 되잖아요. 뭐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들어왔던 다른 업체 차들 보면은 높이가 높아서 앉아 있질 못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나무만 있는데도 너무 높고 매트리스를 놓으니까 아예 머리가 닿아서 매트리스를 깔 수 없을 정도가 이제 되는 차들이 많은데, 그런 높이까지도 계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상태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다 뭐 이불 깔고 하다 보면은 높이가 또 올라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도 내부에 앉아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캠핑카를 선정하는 기준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기능을 충실하게 해놓고 잘 돼 있냐 안 돼 있냐도 따져봐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이 높이를 맞춰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우측 서랍장은 기본으로 포함을 하고 있는데 중간은 하질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고하중 그 레일을 달아놨기 때문에요. 양쪽에 요 비는 공간들이 있죠. 그래서 뭐 텐트라든지 큰 짐이 들어가게 되면은 요 가운데가 요 레일 들어간 차들이 넣지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 용도에 따라 또 필요하신 분들은 하실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스테인레스 식탁도 이제 기본으로 저희가 프리미엄 모델에는 다 적용하고 있고요. 네, 요 스테인레스 식탁 같은 경우는요, 보통은 이제 나무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무로 하게 되면은 세월이 지나다 보면 아무래도 때 같은 게 타고 고기 구워 먹고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이제 일일이 샌딩하고 그걸 닦고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스테인리스 식탁을 씌워 놓으면은 뭐 뜨거운 거 펄펄 끓는 거 갖다 얹어도 멀쩡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고기 기름이라든지 물티슈로 한번 닦아내면은 이제 깨끗하게 닦이니까 그런 게 굉장히 편리하죠.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깔끔해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여기서 뭐 하나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뭐 튀어나오고 이런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매립을 해드렸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추가 업그레이드 하신다고 왔는데 다른 회사에서 똑같은 레일을 사용을 했습니다. 똑같은 레일을 사용했는데 레일을 노출을 시켜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기능이지만 전혀 다른 차가 되더라,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레일을 달더라도 깔끔하게 달 거냐, 조금 튀어나오게 달 거냐, 아니면은 레일만 달아 놓을 거냐,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한번 참고하셔서 캠핑카를 보는 기준을 이제는 뭐 잘 돼 있다 안 돼 있다를 떠나서 이런 기능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천장 엠보싱, 천장 LED, 또 트렁크도 엠보싱을 합니다. 트렁크 LED도 하고요. 트렁크 문 열리는 손잡이까지 같이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 구성으로 포함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렇게 이제 트렁크까지 엠보싱을 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좌측 우측 수납장을 저희가 이제 수납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만들어서 채택을 하고 있는데요. 인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수납장은 다 답니다. 다 다는데 또 어떻게 제작을 했느냐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런 플라스틱 위에다가 그냥 겉에 카바만 있는 것들, 플라스틱 위에다가 그냥 나무만 앞에만 딱 막아주는 그런 이제 수납장들은 이 수납의 능력이요, 이렇게 깊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수납의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수납장이 있다 하면은 많은 짐들을 수납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차들이 뭐 추가 장착하러 저희한테 들어오시면은 이런 거 확인을 해보면은 수납장을 늘리기 위해서 이 수납을 요만큼 빼요. 근데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침상의 이 폭이 120cm 이하 되면요, 두 분 주무시기에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막 부둥켜 안고 자야 되거나 지그재그로 한 분은 머리 이쪽, 한 분은 머리 저쪽 이렇게 주무셔야 되거나 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120cm 이게 최하 기준입니다. 한국 사람들 체형상 120cm가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꼭 지켜가면서 수납장을 얼마나 크게 만드느냐도 그 회사의 기술력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플러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겉면에 피스 자국이 없습니다. 전부 다 내부에서 조인하는 방식이고, 저희가 이제 겉면이 굉장히 깔끔해지죠. 그리고 이런 것도 중요해요. 이제 얼마 전에 손님이 오셔서 가구 공장을 오래 하셨던 분인데 이런 포인트들이 너무 좋다. 이런 포인트들. 그래서 가구의 기본이 이제 5mm 정도 띄우는 게 기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라인이 들어가면서 시각적인 것도 효과가 있고, 또 저희가 이렇게 제작하는 이유가 있어요. 겉에다 막지 않는 이유는요, 공기순환이 됩니다. 여기에 짐을 가득 넣으셔도요, 자연 공기순환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모터나 팬 돌려가지고 전기 먹어가면서 안 해도 자연 통풍이 되더라, 그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만든 수납장이고, 그 차만 봤을 때는 보이지 않던 부분이 비교 분석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유튜브라는 좋은 채널이 있고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올리고 있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마무리나 했던 것들,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유튜브랑 똑같네요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정도로 저희가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믿지 마시고 현장에 가서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이 수납의 능력들도 보시고, 이런 라인 처리하는 것도 좀 보시고요. 에어컨 그냥 막 달면 안 돼요. 이거 수평 안 맞춰가지고 이렇게 달죠. 기울어져서 이렇게 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원래. 그래서 수평도 잘 맞춰줘야 되고, 물 배관 내려가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컴프레셔가 이 하부에 달리잖아요. 이 진동도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그냥 빠르게 장착했느냐, 2배의 시간이 걸려도 정성이 들어갔느냐는 사실 업체밖에 모르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그냥 에어컨 다 똑같은 에어컨이네, 기능은 똑같이 합니다. 그러나 사용을 해보시면은 이런 불편한 점들이 한두 가지가 이렇게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조수석 수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조수석 수납장도 보시면은 문이 다 제각각이죠, 생긴 게. 그래서 이 수납의 능력이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량 모양에 맞게끔 이렇게 수납장을 넓혀놨고요. 실제로 좌측 우측에 생필품에 관해서는 다 들어간다고 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수납장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수납의 개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수납의 모양이 중요한 거고요. 수납의 능력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깊이들, 얘도 여기까지 수납장입니다. 뒤쪽이요. 얘네들도 다 이제 깊게끔 해놨고, 그래서 수납이 얼마만큼 되느냐, 수납이 몇 개가 있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납의 능력이 얼마나 되고 수납을 얼마나 알차게 할 수 있느냐. 저희가 2등분을 하니까 기존에 하던 일보다 많아졌어요. 샌딩도 똑같은 거 한 번만 하면 되는데 2번씩 해야 되고, 조립하는 과정도 더 많아졌고. 그런데 이렇게 나눠놓은 이유가 있죠. 대부분들 고객님들 오셔서 보면요, 이 위에는 다 못 쓰는 공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짐이 이렇게 큰 짐도 있겠지만, 그런 거는 저런데 저 앞에 거 있죠, 저기는 조금 수납장을 크게 만들어 놨습니다. 저런데 활용을 하시고요. 이제 이런 데는 짜잘한 짐들 이렇게 놓으시면은 좋겠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가구는 당연히 튼튼해야 되겠죠. 제가 앉아 있는 이 자리가요, 침상이 아닙니다. 확장형 침상,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접이식에. 그래서 접이식도 저희는 이렇게 걸터 앉는 거 정도로는 얘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냉장고는 이제 98리터입니다. 냉동칸, 냉장칸이 이제 따로 돼 있고요. 전자레인지는 무회전판이 적용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시동 히터. 자, 무시동 히터죠. 무시동 히터를 이쪽으로 빼놓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초기 모델들이 무시동 히터를 자바라 길게 해놔가지고 이 위에다가 틀게끔 해놨어요. 그랬더니 한겨울에 매번 이걸 올려야 되는 그 귀찮음, 뒤에도 짐 들어가 있고 막 하다 보면은, 자, 여러분들도 경험하실 거예요. 하다 보면은 요 상태가 아니라는 거. 여기도 짐 가득 차고요, 이 위에도 짐 차기 시작하고요, 여기도 박스 놓고 막 짐이 가득해요. 발 디딜 틈도 없이 짐으로 가득한 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매번 가서 앞자리에 갖다 놓고 뭐 하고 정리를 하죠. 그런데 이거를 매번 올렸다 내렸다 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 방식을 채택을 했는데, 요게 봄, 가을에 히터 틀어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봄, 가을에 히터를 틀면요, 얘를 내가 나한테 다이렉트로 쏴버리면요, 더워서 못 자요. 더워서. 그리고 겨울에 또 이 뒤에 있는 것들 있죠. 안 올려놓잖아요. 나한테 다이렉트로 안 오면은 겨울에는 추워서 못 자요. 히터가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거를 개선하고자 이쪽으로 빼놓은 겁니다. 이렇게 해놓으면요, 겨울에 나한테 다이렉트를 쏘면은 따뜻하게 이 안에서 생활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봄, 가을에 요거를 이쪽으로 돌리면은, 이 차는 커튼이 없어서 커튼 있는 차들보다는 더 이제 후끈거릴 텐데, 사실 단열이라는 게 창문들에서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커튼을 치면은 여기다 커튼을 딱 쳐드리죠. 그러면은 봄, 가을에 좀 덥다 하면은요, 요 앞에 창문 조금 열어놓고 주무시면은 찬 공기와 뜨뜻한 공기가 만나서 미지근한 공기로 희석을 하는 거죠. 이 앞에서 희석하는 겁니다. 커튼이 쳐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밑으로 은은하게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사용해 보시면 압니다. 사용해 보시면은 요 위치가 얼마나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모든 계절에 다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요 공간도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운전석이 이 공간 확보가 돼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 설치한 위치를 보면은 요 위치입니다. 근데 보통 이 설치한 것들 보면 전부 다 여기 붙어 있죠. 이러면은 운전자 정말 피곤합니다. 운전하기. 우리 구형 모델들이 전부 다 여기 붙어 있었어요. 지금 보시는 이 모델들 저희가 제작했던 거거든요. 인기가 엄청 많았던 모델이고, 이 기역자 수납장의 구조가 굉장히 편리해 보이지만요, 전자레인지가 밑에 있었다는 점, 허리를 숙여서 해야 된다는 불편함,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 이상 넘어가면은 170cm 이상 되시는 분들은 운전하기 정말 힘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고려를 해서 이런 배치라든지 설계할 때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했고요. 이 수납 공간들이거든요. 여기 전부 다 수납이에요. 많은 짐들을 넣고 다니시는데 사실 이게 다 모든 차가 똑같지가 않아요. 차 넣는 차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이 뒤에가요. 근데 그거를 저희 작업자들이 기술적으로 맞춰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수납, 어쨌든 이 작은 차에서 많은 수납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해놨던 겁니다. 이렇게 프리미엄 모델 관심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오셔서 구경하시고, 샘플 카드를 항상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볼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보여지는 것만 이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내부에 들어간 전선들도 이렇게 절연 물체로 다 씌웠느냐, 이게 튜닝법의 기본입니다. 튜닝법에 명시되어 있는 문구예요. 내부의 전선들은, 모든 전선은 전부 다 절연 물체로 씌워야 된다. 그런데 그게 돼 있냐 안 돼 있냐를 이 상태에서는 확인을 못 합니다. 구조 변경 검사원들도 확인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저희가 다른 차들 많이 뜯어봤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지키는 업체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거를 누가 검증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작업하는 모습들, 지금 이런 데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작업하는 현장을 가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아실 내용이에요. 그런 것들은. 자, 그리고 무시동 히터를 장착을 하잖아요. 토출구 장착한 것만 보여주죠. 그런데 보시면요, 요즘에 차 바닥에 매립하는 게 아니고 차체 바닥 위에 띄워서 배관이 차에서 시작하는 차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거는요, 절대적으로 하면 안 되는 작업입니다. 왜냐? 튜닝법 자체가 이걸 금지하고 있어요. 자, 지금 보셨던 이 튜닝법에는요, 배관의 시작은 밖에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차체 내부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은 안 된다. 왜냐?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문제가 생겼을 때, 이상 증상이 생겼을 때 사고가 날 수 있다.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문제예요. 이런 설치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무조건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시동 히터 어디 달았냐, 달렸냐 안 달렸냐 중요한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잘 달았냐 못 달았냐를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야 된다. 이걸 어떻게 점검하느냐, 가서 현장을 보고 해야 돼요. 그런데 작업을 잘못해 놓은 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까지도 고려를 해가면서 하면은 공간 배치라든지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했다고 하지만 법규는 지켜야 됩니다. 전선들 절연 물체 전부 씌워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시동 히터 차 바닥에 반드시 매립을 해야 됩니다. 차체 내부에 배관이 들어오면은 절대로 안 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돼요. 저희가 이런 것 고려해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보면은 보일 겁니다. 그리고 오실 때 꼭 다른 업체 좀 갔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비교 분석을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